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매일 끝날 때마다 제 2차전지 영상 계속 찍고 있죠. 항상 바둑으로 복귀를 하듯이 2차전지도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함으로써 인해서 과연 어디쯤에서 반등을 해주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순간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걸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한 종목 중에 오늘 강원칩스가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항상 알려드렸듯이 이미 뛴 다음에 늦어요. 보시게 되면 주식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단타 치신다고 막 이렇게 뭐 종목 찾기 해가지고 뭘 뛰는 거 찾아볼까 여기서 단타 할까 생각하시는데 이미 늦죠, 그죠? 그럼 이미 다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항상 그 종목을 관찰해야 돼요. 즉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그 종목을 추적 관찰함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어디서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2차전지가 좀 안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종목 우리가 공부하는데 안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할 게 없는 게, 가만히 잘 내비두면 추적 관찰하면 결국 우리가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강원칩스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관심종에 갖다 놨을 때 이날이었었거든요. 잘 보고 계시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서 수급일선 60일선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60일선만 깨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타임이라고 알려드렸고 좋은 자리 잘 있어요. 그럼 쭉 가가지고 빵 때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늦었죠. 이제 매수 타임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 전부터 미리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죠. 그래야지 수익권에 있지. 오늘 같은 날 벌써 20%씩, 24%대 올라가서 내동감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LLF, 삼성 SDI를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바로 뭐 내일 뛴다든가 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든가 뭐 계속 떨어진다든가 이런 걸 미리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거는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나 그 누구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복귀하는 이유는 과연 2차전지가 내가 새롭게 들어갈 매수 타임은 어디고 또 그런 자리를 미리 잡아야 되고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또 2차전지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공부하고 시장이 끝나면 자리를 지켜주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죠.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역시나 강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좋죠. 물론 뭐 안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새롭게 갖다 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잘 올라가고 그렇게 지금 뛰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어떤 종목들에 관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좋은 자리가 왔는데 그럼 당연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게 됩니다. 오늘 로봇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한 종목 중에 총괄화가 많이 올라갔죠. 그죠? 당연히 뭐 이준호복 같은 친구들 죄송해요. 이준호 많이 올라갔고 오늘은 9%째 뛰었고 또 하나가 그 온코닉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한 지가 꽤 됐는데 아까 8%째 뛰었습니다. 물론 지금 2차전지가 좀 약세라 저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매일 보면 매일 관찰하고 보면 이쯤에서 내가 새롭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되겠구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복귀 영상을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2차전지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 되고 또 나의 경제 나의 공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디자인 쪽 하나, 그 반도체를 좀 설계하거나 이런 쪽 디자인 쪽 하나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가온치처럼 그런 자리들, 그런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항상 이제 2차전지를 찍으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많이 이렇게 안 팔린다고 하더니 안 그래요. 전기차 시장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CATL이라든가 이제 BYD에 조금 밀리는 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지금 ESS를 많이 간다고 알려드렸죠. 실질적으로 삼성 SDI를 비롯해서 뭐 포스코 퓨처엠 다 마찬가지고 특히 삼성 SDI에서 밀어붙이는 게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로봇 시장 굉장히 커졌죠. 로봇이라든가 요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위성 이쪽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새롭게 뛰어드는 그룹이 바로 새롭게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작년부터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하고 이제 MOU 같은 걸 좀 맺었거든요. 자, 포스코 퓨처에 본격적으로 여기 전환사채 미국의 그 전고체 관련 기업에 전환사채가 발행을 했는데 그 기업에서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사 팩토리에 전환사채 투자했고 올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투자에는 포스코 퓨처에 왜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거 있죠? 가끔 이렇게 그 테마주들 보면 이제 관련주 예를 들면 근간에 뭐 토스 나스 상장 이슈가 있더라고요. 또 근간에는 뭐 스페이스X 뭐 어떤 우주항공주 뭐 상장 뭐 이렇게 뜨면서 갑자기 뭐 미래에셋벤처 투자라든가 뭐 위성주가 막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혹시나 지금 포스코프처에 투자해놓은 그런 팩토리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상장을 하면 그런 이슈로다가 뭐 전고체 기업들이라든가 또 포스코프처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돼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리 그 전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게 잘 터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중에 올라갈 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공부해 놓고 포스코 퓨처엠에
저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정도를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팩토리얼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 팩토리얼 에너지의 전환사채, 여기에 좀 그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단순 투자 개념은 아니고요. 저 팩토리얼에 투자한 게 기술 협력. 2025년 12월 달에 벌써 그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MOU를 있었어요. 자, 기술 협력 플러스 전략적 투자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 투자한 기업은 포스코 퓨처뿐만 아니고 현대차. 잘 아시죠? 현대차 주가 좋죠, 그죠?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직접 전부 다 투자를 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소재 개발에 대한 MOU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약이하는 2021년도에 공동개발 협약 이게 전략적 투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 기업이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항상 뭐 저게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막 포스코 표정이 바로 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자리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아직 그 어제 알려드린 대로 옆으로 가는 공간,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졌다가 V자로 빵 때려주면 좋겠는데 2천에 투자하신 분들 위해서 이 옆으로 가는 공간이 좀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단지 더 이상 밀려야 할 때 밀리면 안 되는 자리. 그러니까 월봉에서 20개선을 깨면 안 되거든요. 여기 밀리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린 거지. 일단 옆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20개선 안 깨고 있고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빵 때려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옆으로 가는 이런 공간이 생길 거예요. 왔다 떨어지고 왔다 또 가족과 설명드렸거든요.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이제 약간 좀 다중바닥을 그리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20개선을 뚫었는데 만약에 뭐 팩토리를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났다. 그럼 호재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그냥 그린 거고. 뉴스는 항상 참고사항이고 저것 때문에 주가 뛰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잔잔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약하죠. 아직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 뭐 반도체라든가 뭐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서 약간 좀 한쪽으로 밀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 알려드렸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ESS에 굉장히 노력을 하죠. 자, 삼성 SDI도 무게추를 ESS로 옮겨서 실적 개선에 시동을 걸고 있고 역시나 ES 배터리술 반동 노린다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올해 새 모든 사업장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좀 포부도 나와 있고 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뉴스가 좀 웃기긴 한 건데 뭐 이제 뭐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그래서 머스크하고 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도 화해를 하면서 뭐 좀 그 테슬라 향 어떤 그런 전기차가 좀 좋아질 거다 하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LNF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건 다 뉴스죠, 그죠? 그냥 뭐 코에 걸면 코 올리고 귀 걸면 귀 걸리니까 자리가 중요한데 지금 제일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건 LNF예요. 자,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20개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5일선이 올라탔죠. 올라탔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좀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21선이 올려놨다. 그럼 이 친구 여기서 한 번 차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즉 일봉에서 반드시 추세 전환과 턴이 돼야 되는 자리가 중요한데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해주는 자리, 이런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가 이렇게 추세 전환 해주게 되면 좋고 만약에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5일선 깨면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시면 되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자리면 이미 뭐 수주 계약 잘 안 된 거, 뭐 전기차 안 팔리는 거,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그죠? 모든 악재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네? 그럼 뭐 이제 거의 악재가 정도 주가에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정도 자리는 꽤 낮은 자리고 지금의 자리는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5일선에 깨긴 했어도 결국은 20개선조차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가 좀 무너지진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121선 기준 잘 갈 것 같은데 이 옆 공간에서 좀 옆으로 가는 자리 오히려 이 옆으로 가면 더 나아요. 이제 주가도 밀리지 않고 그러다가 거래대금 터지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는 월봉에서 제일 좋은 위치를 갖고 있어요. 아직 5개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혀 우하향으로 밀리지 않고 있죠. 즉 월봉 자체 가장 장기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봉에서는 가장 작은 프레임이니까 자, 제일 큰 프레임은 월봉이죠. 그죠? 이렇게 월봉이 제일 큰 프레임이 되고 그 다음이 주봉이고 일봉입니다. 이 월봉에서 추세가 튼튼해야 돼요. 이게 와르르 안 무너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일봉이나 30분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옆으로 가주면 좋아요. 이렇게 뭐 20은 뚫어주는 칙하다가 실패하고 뭐 이격이 모여서 빵 때렸다. 그럼 갑자기 2차 전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분명히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뉴스 떴네. 그래서 뭐 마감 시작이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더더욱 명확하게 박스권에 갇혀있죠. 박스권 하단 말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 하단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앞전에 3번 차트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잘 만들어주면 좋은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바닥에 있죠. 바닥에. ESS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도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인 그
이직겨서는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추세가 와르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이건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그죠? 월봉에서 이직겨선이 자리에 있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내일이 금요일인데 우리가 일봉에서 보면 20일선 깨면 안 좋잖아요. 그죠?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20선을 깨게 되면 그 다음 주 아주 피곤해지거든요. 안 깨고 있죠. 자리를 잘 지켜주는 거예요. 많은 악재, 뭐 어떤 2차 전지에 보는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봉에서 어느 정도 잘 지켜준다는 얘기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고 그만큼 바닥권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세게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주도주에는 있지 않다. 주도주는 어머니 반도체죠. 제가 한미반도체 공부할 때 거의 바닥권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지, 그죠? 제 라운드 피어 20만 원을 목표가로 잡았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고, 나의 경제 공부 이야기 다 있어요. 여기인데, 딱 20만 원 살짝 돌파하고 왔어요. 물론 5일선을 깰지 않나 홀딩이긴 한데, 일단 라운드 피어를 찍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건 2차 전지 지금의 H는 물론 저 리딩방이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 K뷰터리가 엄청나게 올라갈지 뭐 도저히 계속 들어올지 그걸 미리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얘를 어디서 들어가고 또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건지 이걸 공부하는 것 뿐이고 21선 뚫어주거나 3번 차트가 나타날 때 거래대금이 터질 때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특히 월봉 H가 낮을 때는 너무 공포감에 있거나 무서워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저녁, 좋은 마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